더 밀리지는 않는데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양시장 1% 밀리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 증시는 어디쯤 와 있는지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오경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우리 증시 왜 이렇게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되는가, 탈동조화 현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늘 그 근거로 제시되는 부분들 이런 게 많이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경택 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대내 변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후반에 미국 증시가 올랐던 원인은 경구용 치료제 얘기 그리고 두 번째로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나타냈다 이런 거였는데 고용 부분 좀 짚어볼게요. 미국의 10월 고용지표 어떻게 나왔나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은 지표나 이런 사항들이 좀 좋게 나오면서 증시가 이제 상승을 하고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데 반면에 이제 신흥국 중심으로는 좀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되는 지표에 따라서 그 미국이 좋게 나와도 뭐 신흥국은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10월 고용 지표는 11월 5일에 그 발표가 됐는데 10월 비농업 일자리 수가 53만 1천 개가 증가를 하면서 예상치 45만 개 대비로도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발표된 8월달, 9월달 고용 지표도 상향이 조정이 됐는데요. 8월에는 36만 6천 개에서 48만 3천 개, 9월은 19만 4천 개에서 31만 2천 개로 증가를 했습니다. 10월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증가를 했고요. 이제 공공 부분이 아니라 민간 주도 하에서 증가했던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 부분은 7만 3천 개가 감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분이 60만 4천 개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업종으로 살펴봤을 때 레저 접객업 부분이 16만 4천 개로 좀 제일 많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도 그 전문 사무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운수 창구, 건설업 전반적으로 그 고용이 좀 증가됐다라고 증가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실업률에 있어서도 좀 개선이 됐습니다. 전월 4.8%를 기록했는데 10월 달은 이제 4.6%를 기록을 하면서 그 전망치 4.7%보다도 개선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 부분인데요. 전월 대비 0.4%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4.9%가 상승을 해서 일단은 이제 임금 상승률은 이제 인플레 우려 요인하고 같이 좀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초에 그 연방 정부의 팬데믹 특별 실업수당 프로그램이 좀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용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고용 회복세가 정상 궤도 진입한 걸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팬데믹 전과 비교했을 때 아직 420만 개의 그 일자리가 좀 부족한 상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생산 가능 인구하고 취업자 수와 구직자 비율을 나타내는 이제 경제 활동 참가율도 61.6%를 기록을 했는데, 이 경제 활동 참가율도 그 팬데믹 이전보다는 2% 그런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용 회복세가 정상 궤도 좀 진입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도 좀 회복이 더 진행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 지표를 이렇게 체크를 해봤고요. 또 하나 미국 내에서는 호재로 작용했던 부분이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부분 우리 증시 뭐 일부 건설 기계 섹터가 움직이기는 하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아서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분석도 함께 해주세요. 네네. 네, 11월 6일 날 그 미국 현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예산 법안 의회 통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발언을 해서 미국 증시는 이쪽 관련해서 좀 반영을 한 상황이고요. 일단 미 하원이 1조 2천억 달러, 그 원화로는 1,400조 원에 달하는 인프라 예산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상원에서는 이미 8월 달에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바로 발효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승객 화물용, 철도, 도로, 교량, 항만, 뭐 공항, 전기차 충전소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21세기 뉴딜법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주목되는 거는 이제 한국하고 조금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전기차 충전소가 좀 증가된다라는 부분인데요. 한 50만 개가 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그 전기차 판매에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도로 항만 상수도 인터넷 통신망 노후 인프라 교체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조정 보인 5G 관련 미국 쪽에 투자됐을 때 수혜될 수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수혜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제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그 인프라 예산안의 세부 항목을 보면은 도로 교량이 1천억 달러로 제일 규모가 많고요. 철도 교통망은 660억 달러, 뭐 교통 시스템은 4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광대역망 관련해서 650억 달러가 투자가 되는 부분이 이제 5G 뭐 전체적인 국내 미국의 출 포지션 있는 기업들이 좀 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전기차 충전소도 이제 75억 달러를 투자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에 대한 속도에 따라서 그 전기차 관련된 소재나 그 자동차 업체들에 수혜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인프라 투자안과 관련된 부분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 이렇게 호재가 많고 미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쓰고 있는데 우리 증시와의 괴리,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는 좋아서 좋은 거를 이제 증시에 반영하는 반면에 그 수혜로 이제 한국 증시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11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공식화한 이후에 미국 증시는 더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기록한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은 서비스업 비중이 좀 높아서 뭐 경기 회복 체력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양적 완화 축소하는 부분을 공식화한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반면에, 한국은 전체적으로 이제 제조업 비중이 높은데 특히 이제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부분을 더 크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GDP 비중이 이제 미국하고 중국 비중이 절대적으로 좀 높은데, 좀 외국인들이 뭐 오늘도 거래소 코스닥을 양쪽 다 팔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이제 신흥국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하고 연결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 둔화 우려는 한국 증시에도 부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재나 소재 섹터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약세를 나타낸 부분이 이제 중국 관련된 그 경기 영향된 종목들이 좀 약세를 더 나타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디커플링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걸로 일단은 기대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11월 FOMC 이후에 글로벌 금리가 일단은 하락을 해서 10년 국채 그 수익률도 1.4%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좀 위험자산, 특히 위험자산으로 증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이 됐고, 신흥국 증시로도 자금 유입 가능성이 좀 열려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 이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좀 발생이 됐고, 이제 가장 이 해소돼야 될 부분은 이제 제조업 관련해서 글로벌 물류의 이제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됐을 때 한국 증시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좀 포인트가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중국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오늘 중국에서 또 이슈 이벤트가 있잖아요. 오중전에 오늘부터 이제 개막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중국 경기를 좀 육성을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환경 규제나 이런 부분이 더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그 지원이 다시 한번 좀 이루어져야 경기 회복과 국내 증시의 이제 수혜 부분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오늘부터 11일까지 중국 그 중앙위원회 6차 회의, 6중 전회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근데 이 6중 전회 이제 포인트는 뭐 경기를 뭐 활성화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 일단은 내년도 최고 지도부를 선출하는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 6중 전회는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가능성을 더욱더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임기가 내년까지지만 2018년도 3월에 그 국가 주석 연임 제한 관련 헌법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또 연임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20차 당회가 내년 가을에 있을 예정인데, 그때 이제
시진핑 주석 연임을 발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6중 전회에서는 그 장기 집권의 당위성이 강조될 회의로 좀 여겨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마무리가 되면 그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집권 쪽으로 더 포커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경기 쪽으로 포커스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중 전회가 좀 마무리되면 이제 경기 쪽으로 포커스가 됐을 때 뭐 국내 증시도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아, 5중 전회가 아니고 6중 전회군요. 네. 네네. 그래서 이런 이벤트까지 점검을 해봤는데, 그러면은 오늘 장의 큰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일단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큰 자금이 유입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좀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지만 업종 종목 간의 순환매가 단기 기간으로 해서 활발하게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그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상태에서 그 위드 코로나 관련된 뭐 항공 여행주들이 급등을 했듯이 이런 종목 장세에 대한 흐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물류나 이런 부분 또 중국이나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시그널이 좀 나타나고 있을 때 전체적으로 신흥국 쪽으로 해서 자금이 좀 유입이 되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좀 확인이 필요한 그런 시점으로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